나랑 똑같이 먹는데 날씬한 사람들 솔직히 부럽잖아요.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달리기도 해보고 칼로리도 관리해봤는데 매번 다시 찌더라고요. 심지어 달리기 하고 나면 밥맛이 너무 좋아져서 살이 더 오르기도 했죠.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식단입니다. 운동 매일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헬스장 문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매일 먹는 거 그거 조금만 바꾸면 체지방이 쏙 빠집니다. 제가 실제로 11kg 빼면서 검증한 식단 싹 정리해봤습니다. 한 달만 하셔도 5kg은 쉽게 뺄 수 있는 핵심 비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도 오늘 내용 정리해서 올려두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식단은 무작정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인슐린 자극 없이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때 췌장에서 나오는데 쉽게 말해 혈액 속 당을 지방으로 쌓아버리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절대로 못 들어가죠. 먹는 칼로리를 줄여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혹시 아침에 사과랑 케일이 좋다고 갈아서 마신다든지 그래놀라 시리얼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우유를 말아서 먹는다든지 점심 때도 살 뺀다고 간단하게 김밥이나 과일을 먹진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살은 안 빠지고 혈당만 올라서 당뇨 전단계까지 가버리더라고요. 혈당 잡고 살 빼는 거 공부해보니 이게 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인데 칼로리가 낮다고 마음 편하게 먹으니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면서 몸에 지방이 저장되고 당연히 뱃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11kg 빼면서 검증한 식단 3가지 원칙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태우는 다이어트 식단 원칙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 조절입니다. 식단을 짤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조절해야 하나? 하루 순탄수화물 기준으로 100g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먹는 양이 곧 순탄수 양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밥 100g을 먹었을 때 순탄수화물은 약 30g 정도입니다. 즉 하루 순탄수 100g이면 점심 저녁 먹을 때 밥을 반만 먹고 채소를 같이 먹게 되면 100g 정도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 고기까지 충분하게 드시면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고 살 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마다 힘든 게 먹는 양을 제한하는데 채소랑 닭가슴살만 먹으라고 하니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맛있는 고기를 충분히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인슐린도 덜 자극하면서 다이어트까지 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효과까지 좋습니다. 그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보통 쌀밥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반 드시던 분이라면 딱 반 공기로 줄이시면 됩니다. 집에서 드실 때는 현미나 통곡물 밥을 먹고 외식할 때는 공깃밥 반 공기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이나 떡, 빵, 가공식품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니 최대한 피해주세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1.5에서 2g을 몇 끼 충분히 드셔야 돼요. 고단백이라고 해서 스팸이나 시중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을 드시는 건 좋지 않죠.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같은 자연 그대로의 진짜 음식을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체중 60kg이라고 한다면 90에서 120g인데 식사할 때마다 손바닥만한 고기나 생선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포만감을 주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목초버터, 기버터, 들기름 같은 양질의 지방을 하루 70g에서 100g 정도 추가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면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계란을 구워서 들기름을 뿌려서 먹어도 되고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대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어서 먹고 기운이 떨어질 때 기버터 한 숟갈 먹고 이렇게 드시면 인슐린을 건들지도 않고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진짜 살 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단백질은 몇 끼 충분히 챙기고 좋은 지방으로 포만감까지 채운다. 이 구조 하나만 만들어도 인슐린이 안정되면서 몸이 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 식단이 됩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만 보셔도 따라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둘게요. 지방 태우는 다이어트 식단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바로 먹는 순서인데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이 치솟기도 하고 완만하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방법 같아도 실제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 수치가 29%, 지방 저장 호르몬 인슐린 수치 감소가 48%나 떨어졌습니다. 연구로도 증명된 단순한 방법,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만 드시면 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 안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확 줄여줍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조금씩만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밥부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방어막 없이 탄수화물이 바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겁니다. 인슐린이 한꺼번에 왕창 나오고 그 인슐린이 혈당을 뚝 떨어뜨리면서 밥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밥 먹었는데도 입이 터지고 달달한 거 찾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졸음이 확 줄고 오후에 자꾸 간식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자,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채소부터 먹는 거.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파프리카, 쌈채소 다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지방 음식을 먹는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마지막에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을 때쯤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서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밥도 확실히 덜 먹게 되는 효과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점심 먹거나 외식할 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반찬 집어먹는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만약 삼겹살이나 소고기 같은 거 먹는 회식이 잡혔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하는 날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후식은 먹지 말고 쌈이랑 고기랑 맛나게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살 빼고 싶으면 오늘부터 당장 식사할 때 채소 먼저 집으세요. 식탁 위에 채소가 없다? 그럼 고기부터라도 드시고 탄수화물은 무조건 마지막에 먹는 걸 몸에 그냥 새기세요. 지방 태우는 다이어트 식단 원칙 세 번째는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 폭발시키는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침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혈당은 뚝 떨어지고 또 배고프고 또 먹으면 또 오르고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하루 다이어트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아침은 무조건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 아침 루틴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먹어서 양질의 지방으로 위장을 코팅하고 나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서 먹습니다. 요거트가 유산균이라 공복에 먹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유산균 영양제인 경우에는 공복에 효과가 더 있지만 요거트는 음식 속에 포함된 유산균이기에 꼭 공복에 먹지 않아도 장까지 닿습니다. 거기다가 요거트에도 당질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데 올리브 오일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을 완만하게 오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선 삶은 계란 2개를 먹습니다. 계란 관련된 영상도 올려놨으니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 것 같고 유난히 기운 없는 날 올리브오일 대신 버터를 먹으니 더 힘이 나더라고요. 계란도 삶는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올리브오일에 구워서 먹거나 아니면 구운 다음 들기름을 뿌려서 먹기도 하죠. 아침 컨디션과 상황에 맞춰서 공복 루틴을 하되 중요한 건 과일 주스, 시리얼, 빵처럼 혈당 올리는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침을 아예 거르고 점심부터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 추가 꿀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점심의 경우는 좀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은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식사만 먹기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식을 드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밥이든 면이든 탄수화물은 절반을 남기는 겁니다. 대신 반찬은 고기, 생선, 채소 위주로 충분히 먹기만 해도 점심 한 끼 이후 인슐린 분비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식후의 커피는 당이 들어가지 않는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도 혈당을 올립니다. 기리 우유로 바꾸셔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베리에이션 없이 심플하게 식후 커피는 이제 블랙입니다. 아침 커피는 물론 방탄 커피도 가능하죠. 하지만 식후는 무조건 블랙.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배부르게 드시면 됩니다. 고기는 여러 종류로 냉장고에 왕창 사놓고 저녁에 충분하게 드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양념고기는 드시지 마시고 생고기에 소금 무쳐 뿌려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샐러드용 채소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으니까 1, 2kg 정도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면서 쌈도 싸먹고 샐러드 만들어서 올리브 오일도 뿌려서 고기랑 배 터지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보냈으니까 맛있는 소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러면 피로도 싹 날아갑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배부르니까 안 굶으니까 그리고 살도 빠지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야식은 과감하게 끊으세요. 저녁에 고기랑 채소랑 배 터지게 먹으면 야식 생각이 별로 안 날 겁니다. 야식 자기 직전에 먹고 나면 인슐린이 올라간 채로 잠들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잠자는 동안 지방이 분해도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붓고 붓기가 안 빠지면 결국 살되고 다 아시죠? 근데 난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면 따뜻한 물 한 잔이랑 허브티 한 잔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싫더라고요. 제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게 먹고 싶으면 사골국을 한 잔 마시거나 뭔가를 씻고 싶다 이러면 아몬드를 조금 먹었어요. 요새는 습관이 돼서 크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양치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입안이 화해지면서 그닥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살 빼고 싶으면 식단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은 혈당 자극 없이, 점심은 탄수화물 절반 먹고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야식은 안 먹는다. 이 루틴 하나만 잡아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니까 한번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반복하시면 결국 습관의 영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바로 끝내기는 아깝죠. 한 달 만에 5kg 빠지는 핵심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는 겁니다. 아니, 안 굶어도 된다면서. 네, 12시간이라고 하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녁 7시에 밥 먹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으면 12시간 공복이에요. 자는 시간이 포함되거든요. 12시간 이상 공복을 가지면 자가포식 효과도 생깁니다. 자가포식이란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재생하는 과정인데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요요도 없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다이어트죠. 딱 한 달만 해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루틴처럼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히면서 살도 5kg 빠집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 싹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하루 순탄수화물을 100g으로 조절하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는다. 두 번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는다. 세 번째, 아침 공복 루틴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엔 12시간 공복을 유지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인슐린을 재우고 몸이 알아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단순히 다이어트 식단만 알려주는 채널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살이 빠지는 대사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법,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요요 없이 유지되는 몸의 체질, 그걸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빼보시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